우리나라의 특성상 부동산이 망하면 정말 경제가 쉽게 무너지게끔 부채가 몰려있는 상황이라 마음대로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경제가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경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을까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난하는 좌파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세계 경제가 악화되었죠. 이렇게 안 좋은 경제를 살리는데 자금 유동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다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돈을 풀면서 통화량 증가로 경제를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 있죠.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화폐 가치 하락으로 물가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이 상황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로 인해 유가 상승과 더불어 물가 상승이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경제가 다 안 좋은데 현재 재임하고 있는 전 세계 각 국가의 대통령들은 다 바보고 경제를 말아먹는 건가요? 아니죠. 이런 경제 상황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결국 선택한 게 긴축 정책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현재까지 기준금리를 차근차근 올리고 있죠. 기준금리를 올리게 됨으로써 과도하게 풀린 통화량 증가 폭을 줄여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면 화폐 가치가 다시 오르기 때문에 물가가 잡히는 원리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잡기 위해 우리나라도 금리를 더 큰 폭으로 올렸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 부채가 대부분 부동산 자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더 올린다? 우르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특성상 부동산이 망하면 정말 경제가 쉽게 무너지게끔 부채가 몰려있는 상황이라 마음대로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고 비율이 부동산에 몰려있는 현상은 윤석열의 잘못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유례 없는 부동산 폭등의 결과인 것이죠. 국민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이 말도 안 되니 대출을 받아 사는 거라고요. 남 탓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민주당에서는 추경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경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왜냐? 결국 부채를 늘려서 돈을 풀게 되면 경제는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부채는 어떡합니까? 결국 국민 세금으로 또 메꿔야 되는데 미래 세대에게 그 고통을 전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처럼 빚 400조 땡기면 경제 바로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는 이유가 이거죠. 조삼모사입니다. 차라리 지금 정권 때 이 부채 비율을 줄이고 예산 사용을 잘해 나가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 세대 그리고 우리나라에 더 이득이 되는 게 맞죠. 이게 정말 올바른 정부입니다. 뇌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하세요. 근데 민주당은 이렇게 국민의힘이 추경을 하지 않는다고 서민을 위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빚을 몇백조씩 내서 추경하여 경제를 살린다면 이게 진정 서민들을 위한 정부가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민주당에서 추경을 요구하고 국민의힘은 추경을 하지 않고 서민을 위하지 않는다는 그런 선동에 당하시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빚이 400조가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빚이 이렇게 늘어났는데도 여러분들은 돈 많이 버셨나요? 아니죠. 그 빚 400조 이제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 세금으로 갚아야 돼요. 참 암담하죠. 이제 여러분들도 현실에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서민들을 위하는 척 경제를 말아먹는 정책들을 구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발전을 합니다.